자, 시작하자고요. 자, 임대업이 끝났어요. 가장 기초,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야 한다? 두 채.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야 한다? 세 채.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3, 3만 사이. 이렇게. 그 다음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더라도 한 채는 비과세죠? 그러나 한 채더라도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업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사업자 등록증과 관계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한다고요. 사업자 등록증 관련이 없다. 정부가 다 안다고요. 세입자들은 행복센터 가서 뭘 신고해요? 월세 산다고 신고하죠? 그럼 그게 국세청으로 넘어간다고요, 자료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하더라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66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양도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양도소득세 666조 국세 그리고 양도세는 이전시키는 거지. 이전받고 이전시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유통과세. 유통세 이전시켰잖아. 그래서 우리가 취득과 양도는 사고 파는 거지. 사고 팔 때는 이전시키고 이전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유통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불유과세예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한다고요. 별개로 따로따로 과세한다. 불유. 그리고 3번은 사업성이 없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지? 비경상적, 비반복적, 우발적으로 팔았을 때.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비누를 같이 쓰는 세율 구조는 역시 5번이네. 비누 같이 써요. 우리가 5개 중에서 비누를 같이 쓰는 세율 구조는 무슨 세금이 있어요? 앞에서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에다가 법인은 비례세율을 써요. 그래서 세 가지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세율 구조가 뭐다? 비누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분할납부 2개월. 물납은 안 되죠? 자, 분할납부는 배운 거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분할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한다? 1,000만 원 초과. 숫자 나오잖아. 250, 1000 초과 딱 기억해야 돼요. 250, 1000 초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요건. 250은 뭐예요? 재산세, 종부세. 250 양도세는 100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그래도 2개월이야. 6개월은 어디에서 쓰는 거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래서 숫자 3개. 250, 100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자, 그 다음 양도세 과세대상.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이제. 이 과세대상이 안 되면 양도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거된 거죠? 열거된 것.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절대 건축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 건물이라고요. 토지, 건물. 그래서 뭐다?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은 포함한다고요. 그러나 독립된 시설물은 제외. 그러니까 독립된 시설물은 제외하니까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이에요. 건축물 하면 땡이라고요. 독립된 시설물이 뭐예요?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런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런 거는 취득세, 재산세는 내지만 양도세는 열거된 게 아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항상 물건은 뭐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죠. 실질과세하는 거야.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가 뭐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하겠죠. 부동산을.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다. 권리야 권리. 그럼 권리는 뭐와 뭐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부동산상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용 권리는 열거된 게 세 가지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전임이.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건이잖아. 그래서 물건이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고요. 등기 등록 안 따져요.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지 물건이 대상이지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국내 것은 등기돼. 그래야 등기되면 물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죠.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거는 대상이고 등기된 거는 아니다. 이것만 꼭 구분해야 돼. 등기된 것만. 그럼 OX로 한번 답해봐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자, 용익물권 중에 뭐는 제외된다? 아까 배웠잖아. 박스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라고요. 지역권은 아니다. 왜 아니에요? 이거는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죠. 그 다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 미등기 나왔고 점포 이런 건 다 X요. 다 이런 광업권 이런 것도 다 X고 양도세랑 관련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취득 권리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 권리는 이거 뭐하다? 부동산 취득 전에 팔았잖아.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 뭐라 그래요? 전매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는 거야. 전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공통사항은 뭐다? 아파트가 되는 거야. 아파트 전에 팔았다. 전매.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다?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따질 때 분양권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주택, 수에 포함하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취득 전에 팔았다. 전매. 그 다음 2번 채권이잖아. 또는 사채라고도 얘기해요. 넓은 의미로. 그래서 반드시 이 사채나 채권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고 토지로 상환받겠죠? 그래서 이게 취득 권리다. 상환 전에 팔았다 이거지. 그럼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 권리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은 취득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만기에 금전받는다고요. 그래서 사채나 채권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그래야 만기에 토지나 주택으로 상환받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뭐만 줬어? 계약금 지급. 그 잔금이 안 끝났죠? 잔금이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 취득 권리예요. 그래서 취득 권리에서 중요한 거는 2번이라고요.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상환자가 안 들어가는 거는 취득 권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야?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떤 이름을 만든 거야? 기타
기타 자산. 그럼 기타 자산은 토탈 5개가 있어요. 출제되는 거는 3가지라고요. 첫 번째,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나와 있죠? 이거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이용권. 그럼 주식도 포함해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단 옆에 적어야지. 뭐가 붙었을 때?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1번. 골프 회원권이잖아, 대표적으로. 그럼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골프장이란 부동산, 콘도라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도 포함해요. 권리가 부여된 주식. 그래서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뭐가 붙으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옆에 적어 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나왔다.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함께 양도하면서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함께. 함께 따로 가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 기타소득이라고요. 함께. 함께야. 그래서 2번이 나왔잖아. 사업의 사용은 분리돼서 가면은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 중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영업권은 어떻게 가야 된다? 함께.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자,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순서가 막 왔다 갔다 그러네, 이거. 자, 뭐 팔았어? 주식. 자, 주식은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부동산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50% 이상이야. 총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자산 요건만 알면 된다고요. 총 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거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특정 주식. 부동산이 많다 이거지. 과다 보유법인. 50% 이상 자산 요건. 나머지는 알 필요도 없고. 주식을 팔았는데 뭐 판 걸로 본다? 부동산 판 걸로 봐서 기타 자산에 들어가요. 총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거를 오리지널용어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특정법인 주식. 자, 그 다음 4번도 못 팔았어. 주식 팔았잖아. 근데 이거는 총 부동산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야? 80% 이상. 특수업종, 뭐 골프 장업 이런 거. 그래서 3번, 4번은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80% 이상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주식으로 가지 않고 뭘로 가셔야 한다? 기타 자산.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거는 이주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권리금 받고 팔았죠? 그래서 이것도 뭐만 알면 된다? 함께. 1번.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 챙긴 거예요. 함께. 2번. 다만 별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5번에 1번이든 위에 2번이든 2번, 5번 영업권과 임시주권은 딱 문제 풀 때 앞에 뭐가 붙어야? 함께, 함께. 따로 가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기타 자산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고요. 자, 4번. 자, 넘어왔어요? 주식 또는 지분. 출자 지분이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큰 틀만 알면 돼요.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양도세 대상이에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권 상장 주식을
원칙은 과세 대상이 X인데 예외는 과세 대상이죠. 누가? 대주주만. 대주주만 과세하는 거야. 대주주만. 상장 주식을 팔 때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는 대주주만 양도세 물어요.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왜 과세를 안 해요? 어차피 잃으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돈 번 사람은 지금 빠졌어요. 알아들었어요? 다 빠져갖고 이제 다른 걸 또 한다고요. 막차 탄 사람이 주식 갖고 머리 싸매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그 정도만 알아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장외거래부는 다 과세하는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니까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5번도 파생상품이에요. 이제 주식에서 손해보면 선물이나 옵션으로 넘어가죠. 이런 파생상품 등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리고 6번 이게 신설된 거예요. 법령이 정한 신탁수익권. 이거 신설된 거예요. 신탁수익권. 그래서 4번, 5번, 6번은 구체적으로 알지 말자. 용어만 알면 돼요.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 기타 자산까지.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과 관련된 몇 호 자산이라 그래요? 1호 자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2호. 그리고 파생상품 등 3호. 그리고 신탁수익권 몇 호? 4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호별로. 그래서 항상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다. 왜 이렇게 구분해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4가지를 구분해요. 첫 번째, 손해가 납니다. 결손금. 통산한다고요, 이익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시기, 의제 취득시기 따질 때 1호와 나머지랑 구분해요. 그 다음 기본공제 받을 때 구분한다고요.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 구분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좌우간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기까지가 1호 자산이다. 기타 자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를 알아야 돼요? 등기 가능 불가능을 알아야 돼요. 등기 가능하죠? 등기 가능해. 등기 가능. 나머지는 등기 불가능.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에서 등기 대상은 3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건물, 이용 권리.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럼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70%는 이 3가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밑에는 미등기로 70% 적용을 안 한다고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 대상과 미등기 대상을.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 딱 중요한 게 3가지네요.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건축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팔아먹을 때. 그리고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국내 것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등기대. 그래야 물권화가 되죠? 그래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는 과세를 안 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과세대상. 그럼 이제 과세대상을 양도를 합니다. 뭐를 양도해야 돼? 과세대상. 기계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차량을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라고요. 과세대상을 양도해야 된다. 열거된 거.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양도의 정의. 거기 나왔잖아요. 669 꼭대기. 자, 양도란 사실상 유상 이전이에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이전해야 된다고요. 양도의 정의가 뭐다?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형식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유상, 꼭 유상이 붙어야 돼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거.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죠? 양도담보는 형식상 이전이잖아. 빚 갚으면 소유권 환원이 되는 거니까.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야. 양 까먹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또. 양도담보는 담보잖아. 빚 갚을 동안만큼. 그리고 무상은 양도가 아니다. 그럼 무상은 어디로 가? 증여로 가게 되겠죠? 무상은 살아생전에 넘어가면 증여, 죽어서 넘어가면 뭐다? 상속. 그래서 유무상을 구분하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를 정리해야죠. 첫 번째 매도. 매도잖아. 그럼 매도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고 남기니까. 그래서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가.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게 되겠죠. 매도는 금전 받으니까. 그 다음 교환은 왜 양도야?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교환 양도라고요. 교환은 쌍방이 둘 다 양도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1층과 15층을 서로 교환하죠. 교환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계산이 들어가요. 1층과 15층을 교환하면 알아들었나요? 그럼 딱 세무서는 등기 치는 순간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1층이 좋아, 15층이 좋아? 1층도 1층 나름이에요. 그죠? 1층도 이 전망이 좋으면 좋아. 1층도 앞에 뷰가 보이는 1층이 있어요. 그 1층도 딱 보면 아파트가 좀 땅에서 떨어진 1층이 있어. 그런 데는 괜찮아. 땅과 딱 붙어 있지. 아주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땅과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할 때 가보면 1층을 보면 알아. 딱 보면 땅과 붙어서 지은 아파트가 있고 땅과 좀 떨어져. 약간 높이 짓는 그런 거는 좋은 아파트예요. 1층도. 자, 그 다음 현물 출자.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이란 대가를 받잖아. 법인으로부터. 그럼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라고요. 근데 2번 자기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 회사에 출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인 이상 공동사업자에 출자를 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가 아니다. 자기 지분은 양도가 아니야. 왜? 이거 자기 지분은 나중에 되찾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것만 양도가 된다. 조합에 출자하잖아. 그럼 자기 지분은 나중에 되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것만 양도다. 자, 그다음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변제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 뭐가 돼? 채무가 변제되잖아.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양도가 된다. 즉, 뭐가? 부채가 감소되는 거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라고? 채무가 있어.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한다고요. 그럼 채무가 감소되죠? 그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항상 대물변제는 빚을 어떻게 갚았어요? 부동산을 팔고 갚은 걸로 봐요.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대물변제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보니까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대물변제 나와 있죠? 채무잖아. 양도다. 자, 그 다음 2번 별 딱 붙이고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야? 이혼했다. 위자료.
위자료야 위자료. 이혼하면서 위자료 금전으로 주지 않고 뭘로 줬어? 물건으로 주면 무슨 변제다? 대물변제. 왜 대물변제야? 채무가 감소됐잖아. 위자료 안 줘도 되니까. 그러나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위자료가 양도다 이거지. 위자료. 단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3번도 포인트가 뭐다?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는 자관 대물변제, 위자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위자료 누가 줘? 다 알고 있네.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네 지금. 자, 그 다음 물납도. 물납도 뭐다? 대물변제.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잖아.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했죠? 대물변제지. 물납. 또 하나 적어. 공사비. 공사비도 대물변제예요. 물납이나 공사비는 현찰로 줘야 되잖아. 물건으로 주면은 대물변제. 물건으로 변제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 거기 박스에 나왔잖아. 2년 보유했다. 대물변제로 이전했어. 딱 금전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갚았어. 그럼 이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1세대 1주택을 위자료로 줬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을 위자료로 줬다고요. 그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자료를 뭘로 줬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그럼 비과세잖아. 그죠? 그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안 해요. 과세는 안 한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과세하지 않는다. 자, 넘어가죠. 자, 가장 중요한 게 6번이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6번. 자, 일단은 상식, 부담부 증여. 증여자는 뭘로 본다? 채무는 양도로 보고, 수중자는 뭐다? 수중자는 뭘로 봐? 채무는 양도로 보잖아. 수중자는 유상 취득 의제. 그래서 수중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고 수중자는 받는 쪽은 취득세를 내되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채무인세 이외. 그럼 양도세는 증여. 그리고 수중자는 공짜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무상 취득.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를 같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보자고요. 2억짜리를 증여합니다. 2억짜리를 증여하네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리고 을을 뭐라 그래요? 받는 자. 이렇게. 여기가 채무가 5천만 원 있어. 채무가 5천만 원 있다고요. 2억짜리 부동산에. 이 얘기는 뭐다? 2억짜리 줄 테니까 5천만 원을 뭐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게 무슨 증여다? 부담부 증여예요. 2억짜리 줄 테니까 5천만 원 갚는 조건으로 대출 5천만 원이 있다고요. 대출 끼고 증여하거나 전세보증금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자는 양도세는 얼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채무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증여자는 뭐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수중자는 2억 받고 5천만 원 갚아야죠? 그럼 1억 5천. 1억 5천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여기는 양도세를 과세. 이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담부 증여라고요. 가장 쉬운 거 이거. 자, 채무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봐서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할 게 없잖아요. 왜 이게 양도야? 5천이. 법은 어떻게 봐? 2억짜리를 5천만 원 받고 파는 거야. 내가 갚을 거를 얘가 갚아주잖아. 그럼 내 채무가 감소됐지? 그럼 이거는 유상이전으로 보는 거야. 그래도 5천만 원짜리를 얼마 받고 파는 걸로 봐? 2억짜리를 5천만 원 받고 양도로 본다. 그럼 여기는 제외, 나머지는 공짜지? 그럼 수중자는 등기 쳐야죠. 수중자는 2억에 대해서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등기 칠 때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그럼 5천만 원 갚을 거지. 그럼 5천만 원은 무슨 취득?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5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돈 나가잖아. 그럼 1억 5천은 1억 5천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취득세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2억 등기 칠 때 5천만 원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1억 5천은 공짜니까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양도세, 취득세 관계. 여기서 출제되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봐봐, 이제 취득세까지 끌어오니까 이제 약간 정신이 없어져. 2억짜리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2억짜리 등기 치죠? 그럼 취득세 납부해야 되잖아. 그럼 5천만 원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이번에는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장하면 조심해야 돼요. 부담부 증여. 그럼 누구랑 일어났다? 이 거래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그럼 어떻게 배웠어?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본다? 여기는 양도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봐. 양도로 안 봐요.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돼. 추정한다. 추정. 가족 간의 거래니까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시험장에 가서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채무 부분을 입증하지?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원칙은 양도로 안 봐요. 그럼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왜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 반증을 제시하라. 증명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봐준다고요. 자, 그럼 2에 등기 쳐야죠. 2억? 가족 간에 2억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족 간에는 덕가가 없다. 증여로 2억 전체를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 이거는 본다야. 확정.
추정이란 말을 안 써. 등기 쳐야 되니까. 취득세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입증. 뭐하라? 증명하면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취득세 지문이야. 그럼 본다 해놓고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채무를 어떻게 하라? 입증, 증명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양도세와 용어가 좀 달라요. 자, 3번 양도가 아님 증여 추정이야. 다만 채무를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 이것만 알라고요. 지금 취득세까지 끌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정신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글씨가 달라요. 자, 그 다음 계산을 한번 하면서 이제 머리를 식혀야 돼. 거기 나왔잖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라. 가끔 출제돼. 왜 출제돼? 점수 주려고.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해? 양도 당시 자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나눠주면 되고,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가에다가 이렇게 안분하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는 증여가액이 얼마야? 2억. 채무가 얼마야? 5천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제시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나와야 되겠죠? 옛날에 취득가액은 1억이야.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나와. 이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구하시오.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공식이 뭐야? 양도가액에다가 뭐를 빼? 취득가액을 빼죠? 그 다음 필요경비를 빼고 단순 계산 없다 가정하면 뭐가 나와? 전체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2억이야. 2억. 증여하면 평가하죠? 2억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정해놓고, 자,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1억. 이게 반드시 문제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야? 다른 사항이 없다면 1억. 그리고 이거는 전체 내용이잖아. 그럼 이제 뭐를 따로 계산해야 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양도 차익을 구해야 돼. 그럼 공식에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시키면 된다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다? 여기 봐요. 결국 이 얘기는 뭐야? 2억 중에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해. 그래서 증여가액분의 채무 부분만, 증여가액분의 채무 부분만 공식이. 그럼 이 얘기는 뭐다? 2억 중에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 2억 중에 1억 5천은 증여세 계산. 비율만큼. 이 경우에 2억 중에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억 중에 얼마만 계산한다? 5천만 원. 그럼 나오네. 2억 중에 5천만 원. 얼마에 그럼 이거? 응? 5천만 원. 그럼 똑같죠? 똑같아. 얼마 이거는? 20분의 5.
25% 얼마? 2,500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자, 첫 번째 뭐를 물어봐? 부담부증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5천만 원이 답이야. 부담부증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2,500이 답이야. 부담부증에 대한 양도차익을 물으면 이게 답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계산을 못하겠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4분의 1, 25%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적어놓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산을 막 어지럽게 해요. 쉽게 나왔을 때. 자, 근데 우리가 2억은 어떤 자산을 양도한 거야?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2억. 뭐를 양도한 거야? 열거된 과세 대상을. 근데 징여할 때는 열거된 과세 대상이 아닌 것도 섞여일 수가 있겠죠? 일부가 과세 대상이고 일부는 아닌 것이 섞여 있잖아. 그럼 1억은 과세 대상이야. 근데 1억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2억을 징여했는데 뭐 자동차나 차량도 징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뭐다? 2억은 양도세, 과세 대상을 징여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근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섞여 있지? 아닌 게 섞여 있을 때는 뭐다?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려. 빼갖고 얼마 갖고만 계산하는 거야? 1억 갖고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밑에예요. 자, 밑에 봤어요? 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포인트가 아니하는 자산. 아니하는 자산이 아니하는 자산 함께 부담부 징여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부담부 징여하는 것은 징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채무액은 총채무액 곱하기 총증여자산 가액분의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총채무액이 얼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이죠? 총채무액이 5천만 원이야. 그 박스로 가면은 총채무액이 5천만 원. 그럼 여기다가 징여자산 가액분의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가액이죠? 그럼 2억분의 얼마만 계산하는 거야? 2억.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2억분의 2억.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5천만 원이 나와. 과세대상 자산이 2억이라면 그럼 2억분의 절반이지? 그럼 채무액은 얼마로 바뀐다? 2,50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억분의 1억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면 그냥 2억분의 2억이야. 그럼 5천만 원이야. 채무액은. 그 섞여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2억분의 1억만 양도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5천만 원 모두를 채무액으로 본다. OX. 섞여 있어. 그럼 여기 5천만 원이지? 섞여 있어. 5천만 원은 모두 채무액으로 본다. OX. X. 얼마만 채무액으로 본다? 2,500. 절반만. 또 계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과 섞여 있을 때는 5천만 원 채무액 모두 채무액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두 채무액으로 본다. 무조건 땡. 과세 대상 부분만 채무액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자, 단순 분할은 5대5에 읽어보면 돼. 5대5는 단순 분할. 사고 푸는 게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2번도 뭐다? 포인트가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 지분 변경 없이 5대5에 5대5 결국 단순 재분할은 5대5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2번 포인트가 뭐다? 지분 변동 4대 6. 4대 6 하면 하나 사고 파는 거예요. 50대 50은 양도가 아니다. 단순히 재분할은 1번, 2번은. 그러나 지분 변동 6대 4, 10%는 사고 파는 거죠. 증가자, 감소자. 감소자는 양도세, 증가자는 10%만큼 취득세로 들어가겠죠. 항상 감소된 자가 양도로 가는 거예요. 증가자는 취득을 한다. 자, 그 다음 공경매. 그래서 공경매는 내가 안 받지만 남이 돈을 받잖아. 내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공경매는 강제든 임의든 돈을 받는 거라고요. 내 부동산을 법원이 받잖아. 내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받죠? 양도로 본다. 그러나 양도로 안 보는 경우가 있죠? 뭐요 이거? 다만 경매된 자산을 포인트가 뭐다? 자기가 재취득하면 이거 물상담보예요. 양도가 아니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매는 무조건 양도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파산 선고는 양도도 아니다. 파산 선고로 내 재산이 법원에 귀속돼서 법원이 팔잖아. 그럼 소득이 생기지? 그럼 파산 선고는 양도도 아니다. 양도도 아니다. 파산 선고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도 아니다. 맨날 아니래. 양도지. 내 부동산을 법원이 받았잖아. 돈을. 돈 받으면 양도라고요. 내가 받든 남이 받든. 공경매로 이전시키면 내가 돈 받는 게 아니죠. 내 부동산을 제3자가 받아주잖아. 양도로 안 봐요. 그래 놓고 파산 선고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는 안 해. 비과세야. 그리고 공경매도 양도로 봐요. 제3자가 돈 받잖아. 받은 만큼 뭐다? 부채가 감소된다고요. 공경매. 그럼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안 봐요. 이건 소유권 환원으로 본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자기가 또는 뭐라고 나와? 본인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맞고 본인은 틀리고. 말귀를 알아듣는지 궁금하네요. 참 듣는 입장도 폭폭하고 가르치는 입장도 참 이해는 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죠? 만약에 집에서 5년째 공부하고 있어. 알아들었나요? 우리 집 사람 요즘 공부 안 하더라고. 포기했나 봐. 요즘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가을에 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컷 놀고 이제 가을 문제풀이 할 때 나가겠다. 그게 10년째 돌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은 여자들이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공부 안 하니까 얼굴이 밝아졌어. 살이 2kg 더 쪘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렇게 갑소유야. 갑소유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의리 개입을 하죠? 의리 개입을 하는 거야. 의리. 이제 여기 은행이 등장하잖아요. 대출 받은 거야. 누구 부동산으로? 갑소유 부동산. 갑이 이제 담보로 제공한 거야. 즉, 의리 뭐다?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을이 뭐다? 주채무자잖아. 을이 주채무자죠? 그럼 이제 은행은 누구랑 상대하는 거야? 1차적으로. 을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아야지? 근데 을이 안 갚아. 행방불명. 그럼 바로 은행은 갑소유 부동산에 뭐가 들어가?
경매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갑은 졸지에 보증 섰다가 부동산 뺏기게 생겼죠? 그럼 이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체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지? 이거는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소유권화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마무리 한번 지어야죠. 칠판 한번 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자, 대물변제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대표적으로 유자료예요. 유자료. 대물변제. 대물변제하면 부채가 감소되죠? 감소되는 부분은 유상 이전. 자, 됐어요? 그 다음, 자, 나왔다. 부담부 징역.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난 거예요. 무조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무조건 나머지는 뭘로 본다? 징여로 본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부담부 징여가 누구랑 일어나? 가족과는 대가가 없어. 양도로 안 봐. 그 다음 양도세는 징여로 추정한다. 징여세 물어야 돼요. 그러나 추정이라는 얘기는 반증을 제시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뀐다. 됐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계산을 물어봐요. 그럼 계산 날 때 이 경우는 뭐다? 2억 중에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 2억 중에 1억 5천은 증여세 계산하죠. 비율만큼.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항상 취득가액이 제시가 된다고요. 1억. 그럼 전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2억 중에 5천만 원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2억 중에 5천만 원만 비율만큼 계산한다. 근데 2억이 섞여 있죠? 양도세 대상과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랑 섞여 있을 때는 5천만 원 모두를 양도로 본다. 그러면 틀리죠? 2억 중에 일부가 섞여 있잖아. 양도세 대상과 양도세 대상이 섞여 있으면 1억만 갖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지? 그럼 이럴 때 채무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뀐다? 2,500. 자, 잠시 쉬었다 하죠.